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검찰 인사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검찰도 마찬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튜버들도 난리가 났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항상 과거에서 답을 찾아보면 좀 미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 아래 새로운 정치사의 현장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도 주저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주저없이 감행했다. 이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이 때문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 언제냐면 2004년 2월입니다. 실제 인사가 있었던 것은 1월이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여성 법무부 장관, 판사 출신의 여성 법무부 장관 똑같죠? 그 다음에 검찰은 그보다 선배, 물론 지금 윤석열 총장은 후배지만, 연배로 보면 후배지만 그 당시에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는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대선자금도 수사하고 있었지만 현직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 역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선자금은 아니지만 문재인 청와대가 연루된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직전까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 중단 무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죠. 또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개인 비리, 이 문제까지도 진행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구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2월 1일에 단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월 1일. 이건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2월 1일 날 단행한다고. 그러면서 1월 16일 날 검찰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론이 안 났죠. 그러니까 1월 19일 날 인사위원회를 다시 엽니다. 그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검찰 인사의 원칙 같은 걸 정하고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를 하는 것이죠. 그랬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 2월 달에 인사를 하면 지금 대검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는데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수사팀이 이렇게 되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관행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당히 반영해서 검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그런 관행을 존중했던 것이죠. 존중해서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금 중수부에서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인사를 해서 그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여러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죠. 물론 이거는 또 그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부분을 검찰청법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월 10일, 2004년 1월 10일부터 시행이 됐었죠. 물론 그 직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해서 송광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검찰청법이 또 바뀌어서 재경지검 있죠. 서울에 있는 동서남북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여기에다가 의정부지검, 이 재경 5개 지검이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사장급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요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인사를 과연 할 것인지, 이게 결론이 인사위원회를 2번씩이나 열었는데도 나지 않고 결국은 연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와중에 노무현 청와대가 연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법무부에 얘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대선자금 수사팀이 지금 수사를 한참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수사를 해서 만약에 그 팀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게 좀 여러 가지 오해가 되고, 그 당시에도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정무적 고려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현재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을 2004년 2월까지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 그 노무현 청와대의 정무적 고려, 검찰 인사를 총선을 앞두고 또는 대선 자금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사장급 인사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서 있는 이 사이에서는 바로 감행했다. 근데 상황은 똑같다. 총선을 3개월여 앞두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물론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 이해창 총재와 청와대를 동시에 겨냥한 대선자금 수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시계바늘을 좀 돌려보면 패스트트랙 불법 사태와 관련한 한국당 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여건이 아주 유사하다. 그런데 노무현 청와대는 못했는데, 그걸 주저했는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는 감행했다. 이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1월 29일 날 실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아주 최소한만 합니다. 최소한.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하느냐면 검사장급에 대해서 7명을 승진시키고 3명을 전보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 정도에 대해서만 인사하고 대선자금 수사를 맡고 있는 중수부 수사팀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총선 후에 하겠다. 이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월 총선과 대선자금 수사 등을 감안하여 검사장에 대한 검사장급 대폭 인사는 총선 후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선 후에 하겠다. 근데 여기에는 저는 여러 가지 정무적 고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만약에 대선자금 수사팀을 건드렸을 경우에, 그리고 그 부분에 야 어따 대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의 대선자금까지도 건드리는 거야, 이것들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수사팀을 포함시켜서 인사를 할 경우에 그 역풍,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역풍이 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아직 탄핵 얘기가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래서 노무현 청와대가 강금실 법무부에 종용을 한 것이죠. 야, 그 총선 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때문이었다. 총선에 미칠 영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노무현 그 정치 감각이 뛰어나다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건 정무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라는 판단 아래 저는 법무부에다가 검찰 인사를 총선 이후로 미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1월 29일 날, 2004년 1월 29일 날 검사장급 인사를 정말 최소한만 한 것이다. 꼭 이 빈자리라든가 이런 몇 가지 승진시켜야 될 때서 이런 것만 한 것이다. 근데 지금과 그때 상황은 똑같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윤석열 수사팀, 이 팀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려서 보복 인사를 감행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라고 하는 대검의 그 핵심적인 보직에 있는 사람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 다음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과 이 사람이 아주 핵심적인 그 수사 지휘관입니다. 그 다음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도 핵심적인 수사 지휘관이죠. 어찌 보면 지금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팀은 요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지휘하고 있고 그 위에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간은 보좌기관 비슷한 것이고 직접적인 수사 지휘자는 그 세 사람이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작년 7월 31일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 하고 이게 1월 13일자니까 5개월 보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 전격적으로 다 한직으로 내보냈습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을 냈고요. 법무연수원장 잘 아시죠? 연수원입니다. 연수원. 쉽게 얘기하면 교육기관장으로 내보낸 겁니다. 수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너 수사 손 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제주도,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보냈습니다. 제주지검장으로. 제주지검장 어떤 곳인가 아실 겁니다. 전국의 지검장급 중에서 맨 서열이 맨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 승진 초반 처음 검사장 승진을 한 사람이 되게 그 중에서도 서열이 조금 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바로 제주지검장이다. 근데 대검의 공공수사부장, 옛날 공안부장입니다. 대검찰청의 양대축이라고 하면 옛날에 공안부장, 중수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개 공안부장이나 중수부장을 하면 그 사람들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앙지검장이나 또는 검찰국장으로 발령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찰의 꽃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검찰의 꽃이라고 하는 곳이 중앙지검장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서울지검장이었죠. 이게 검찰의 꽃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에 비견되는 자리가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입니다. 대개 대검에서 공안부장과 중수부장을 한 사람들이 그런 자리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검의 공안부장격인 공공수사부장, 이 사람이 검사장급 초임검사장이 가는 제주지검장으로 쫓겨났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명백한 좌천인사죠. 그 다음에 반부패부장, 한동훈 반부패부장은 서울에서 그 다음 먼 곳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 그것도 지검도 아니고 고검의 차장검사로 갔습니다. 고검 차장검사. 여기도 또한 검사장급으로 승진을 한 뒤에 뭐 거의 초임 검사장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바로 대검 중수부장격인 과거에 그런 반부패 강력부장을 보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좌천이고, 잘 아시지만 지검은 실제 수사를 하는 곳이고 고검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고 뭐 대개 뭐라고 하더라, 뭐 항고 사건 같은 걸 다루는 그런 곳입니다. 직접 1차적인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받드는 세 명의 중심축, 이 사람들을 다 수사부서가 아닌, 뭐 제주지검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에서 먼 곳이나 아니면 수사부서가 아닌 곳으로 발령을 냈다. 명백한 좌천인사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자른 것이다. 이것이 몰고 올 역풍 충분히 감안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못했던 것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했을까? 저는 다른 생각이 없었다고 봅니다. 청와대를 향한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수사가 너무나 아팠다. 이걸 만난을 무릅쓰고서라도 이걸 막아야 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전에 대검 중수부 수사팀을 손대지 못했는데, 그거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어찌 보면 일종의 자신감도 있었겠죠. 아무리 수사해도 이해창 총재가 받은 것보다, 실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해창 총재의 대선 자금에 내가 10분의 1 정도만 나오면 대통령 내가 사퇴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실제 조사에서 10분의 1 넘게 나왔죠. 나오기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감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미칠 영향 또는 여론의 역풍,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인사를 자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했다? 왜 했느냐? 자제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 저는 그만큼 급했다. 왜 급했는가? 이 하명수사 의혹은 곧바로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불러서 조사했고, 그 다음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서 조사할 상황입니다. 그 직전입니다.
그런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름이 어디에 나오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변호사한테 직접 울산시장 출마를 부탁을 해야 되는데 면목이 없어서 괄호하고 면목 없음. 그래서 대신 전달한 이렇게 메모가 적혀있는 그 당사자가 바로 임종석 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병도 전 정무수석을 불렀으니까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부르기 직전인데 그러니까 너무나 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난을 무릅쓰고 역풍이 불더라도 이걸 막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 그러면 앞으로 역풍이 얼마나 불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죠. 우선 검찰 내 일선 검사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검난으로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닐 것이다. 검사들은 체제 수능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저는 두고 총선 때까지 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도 뭐 제가 일방적으로 추측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 부분을 한번 지켜보시죠. 여하튼 제 개인적인 예상은 역풍이 불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 역풍을 충분히 계산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계산했다고 역풍이 안 오는 건 아니니까. 여하튼 그 역풍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점점 지켜보면 될 것이고, 저는 그 역풍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수사팀의 칼날이 자기로 향하고 있는 것을 강제로 차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검찰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한국의 검찰사를 새롭게 써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도 주재했던 부분을 한 데에 대한 대가, 그것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도 가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피부로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